빌딩 화장실이나 닦던 손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쾅! 테이블이 엎어졌습니다. 크리스탈 잔들이 산산조각 나고 웨딩 케이크가 무너지며 붉은 와인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랑 오준혁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신부 최은선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신부 옆에 선 한 여인, 거친 손, 낡은 한복, 강미란, 은서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아파트 청소를 해온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자. 내일 아침 9시. 모든 것을 공개한다.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이제 끝이네. 과연 테이블 엎은 사건이 하나가 불러올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요? 미화원과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전쟁. 그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만한 갑질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개월 전 새벽 4시 미란이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30년째 해온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청소를 마친 미란이 뒤편으로 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운전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미화원이 사라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각 초등학교 은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실까? 점심시간 약혼자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랑 식사하자. 상견례 날짜 정하게.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준혁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여성이 중년 남성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 사람 은서 어머님 아니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런 곳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 미란이 집으로 돌아와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 아직은 때가 아니야.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상견례 날 고급 한정 식당. 한정이가 미란의 손을 봤습니다. 어머, 핸드크림을 안 바르시나 봐요?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미란은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아, 그런 거 살 여유가 없으시겠구나. 한정이가 웃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중 한정이가 물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 하세요? 청소 일을 합니다. 순간 정적. 한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식사 내내 미라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미란이 차를 세우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엄마 일이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엄마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미라는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젊은 여성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박서윤이에요. 준혁 오빠 친구. 은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혁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엄마 혹시 빚 있냐고.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어요. 언니 엄마가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나타나신다고. 서윤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혹시 정말 괜찮으세요? 은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준혁이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자꾸 어머님이 혹시 빚 같은 거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부는 레스토랑도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자꾸 그럼 당신 엄마 편을 드는 거네요. 은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미란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 결혼식 끝나는 즉시 움직여. 30년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식 전날 한정희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결혼 취소해. 뭐? 엄마 갑자기. 그 집안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빚쟁이거나 다른 남자 만나거나. 한정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선택해. 은서냐, 이 회사 후계자 자격이냐. 준혁이 망설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준혁이 은서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결혼 취소하래.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빚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결정해. 나냐, 당신 엄마냐. 은서야, 나한테 대답하지 마. 당신 자신한테 물어봐. 은서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집, 은서가 미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미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청소하시는 게 제가 부끄러워서. 은서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가장 무서웠던 거야. 내가 엄마 일을 부끄러워할까봐. 은서가 잠든 후 미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곧 차가운 결의로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 부장, 내일 결혼식? 모든 준비 끝났지? 네, 회장님. 좋아. 내일이면 끝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을 위해 숨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내가 진짜 누구인지. 결혼식 당일, 웨딩홀, 200명의 하객, 화려한 샹들리에, 피로연 시작. 신부 신랑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합니다.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서빙하다가 발을 헛디딥니다. 붉은 와인이 한정희의 한복에 쏟아집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1000만 원짜리라고. 한정희가 젊은 웨이터의 멱살을 잡습니다. 웨이터의 이름표 서민재.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비켜. 내가 가르친 애가 이 꼴이니 너도 알만하지. 한정희의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웁니다. 역시 미화원 딸은 교사 자격도 없어. 엄마가 물건 훔쳐서 번 돈으로 교대 다닌 거 아니야? 웨딩홀이 조용해집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청소도구를 빌려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와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30년 경력. 하객들이 감탄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 한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본능이 튀어나오네요. 대대로 청소나 하던 집안이라 몸에 배었나 봐. 30년 넘게 빌딩 화장실 닦아온 솜씨니까요. 은서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네. 우리 엄마는 청소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 동안 저 하나 키우시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미란이 천천히 일어나 은서를 안아줍니다. 은서야, 괜찮아. 그리고 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청소해서 깨끗한 거라고요? 미란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한정희가 미란을 가로막습니다.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인데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뭐, 우리 건물이지. 한정희가 당황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하객들도 느낍니다. 뭔가 다르다. 한정희가 다시 오만함을 되찾습니다. 닥쳐. 우리 건물은 우리 돈 주고 청소시키는 거야. 그리고 외쳤습니다. 빌딩 화장실이나 닦던 손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한정희가 테이블에 손을 댑니다. 쾅! 테이블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탈 잔들이 산산조각. 웨딩 케이크가 무너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은서의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아! 하객들의 비명. 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자 1000명 돌파. 이 집안이랑은 절대 안 돼. 빚쟁이 딸이 우리 재산 노린 거야. 미란이 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서야, 엄마 믿어줄 수 있지? 응.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미란이 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준비? 뭘? 청소부 주제의 협박이야? 미란이 작게 웃었습니다. 청소부요. 네, 맞아요. 저는 청소부예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일이니까요. 한정희가 손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으라고? 미란이 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그때 다시 만나요. 미란이 은서의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한정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미란이 멈춰섭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준비해요. 그날 밤. 은서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미란 은서야, 엄마가 숨긴 게 있어.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놀랄 거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뭘 하셔도 전 엄마 편이에요. 미란이 딸을 꽉 안아줍니다. 밤 미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 부장 내일 아침 9시 시작한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9시 미래건설 본사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년간 모습을 감춘 미래건설 회장이 드디어 나타난다. 연매출 2조 원 기업의 미스터리한 총수.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미란. 저 사람. 어제 결혼식 영상에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건설 회장 강미란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시각. 은서는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엄마가 준혁 종합건설 사무실. 한정희의 리모컨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무슨. 미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제 딸에게조차요. 딸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습니다.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은서로.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청소를 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요. 기자, 왜 직접 청소를 하셨습니까?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게 제가 시작한 곳이니까요.
기자, 어제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청소부의 딸이라는 이유로요. 화면이 띄워집니다. 어제 결혼식 영상, 테이블을 엎는 장면, 빌딩 화장실이나 닦던 손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빚쟁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종합건설이 우리 회사에 진 빚이 800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거래액이죠. 그들 전체 매출의 70%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정희가 TV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한정희 씨가 말씀하신 빌딩. 그 빌딩들의 실소유주는 미래건설이었습니다. 준혁종합건설 본사 건물도 한정희 씨가 사는 저택도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한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준혁종합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청소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 노동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청소부 무시했다가 회사 파산 위기, 연 800억 거래 중단, 준혁종합건설 주가 폭락, SNS 폭발. 와, 소름 갑질의 대가 강미란 회장 존경합니다. 준혁종합건설 사무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협력업체 계약 파기, 주가 60% 폭락. 한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우리 끝났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환경부였습니다. 특별감사 나갔습니다. 국세청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한정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은서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셨어요? 미안해, 은서야. 숨겨서. 왜 저한테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의 돈이 아니라 엄마 자체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자라길 원했어. 엄마, 저 미안했어요. 엄마가 청소하시는 게, 그게 엄마가 가장 슬펐던 거야. 내 딸이 내 일을 부끄러워할까봐.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서야. 일주일 후, 준혁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30년 역사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정희의 저택, 압류 딱지, 고급 승용차, 명품 가방들, 모두 압류. 이럴 수가.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 완전히 끝났어. 직원들도 다 떠났고,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한정희가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내가 감히, 나 은서한테 용서 구할 거야. 그리고 일자리 구하러 가. 준혁이 문을 닫습니다. 한 달 후, 한정희는 10평 원룸으로 이사. 곰팡이 냄새, 누런 벽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55세.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여러 곳 이력서. 돌아오는 건 거절뿐. 나이가 많으셔서 경력이 없으시네요. 청소 용역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면접장. 나이가 55세시네요. 청소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새벽에 괜찮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날 새벽 4시 한정희는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중견기업 사장 부인이 아닌 평범한 청소 노동자. 첫 출근. 대형 오피스 빌딩. 여기 화장실부터 저쪽 끝까지 전부 당신 담당이에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제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만 계속 닦아야 합니다. 2시간 후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강미란이 30년 동안 해온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점심시간,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정혜 씨 맞죠? 와, 진짜네. 결혼식에서 테이블 엎은 그 사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금 청소 일하시네요? 인과응보다. 사진 좀 찍지 말아주세요. 왜요? 창피해요? 청소부가 창피한 일이에요? 한정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한정희는 새로운 건물로 배치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입구 간판 미래건설. 하필 여기를. 최상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란이 서 있습니다. 오셨군요.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배치했으니까요. 한정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30년 전 저도 이 건물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정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라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일 시작하세요. 시간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한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래 울었습니다. 5년 후 한정희는 여전히 미래건설 건물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새벽 알람 없이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했습니다. 더 이상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깨끗하네요, 한 선배님. 젊은 청소 노동자가 인사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있어서 이 건물이 깨끗한 거죠. 한정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정희가 복도를 청소하다가 멈춥니다. 앞에 60대 후반 여성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같은 청소 노동자.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정희가 달려가 구급차를 부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줍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어요. 병원. 한정희는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도 없는데.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정희도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였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날 밤 한정희는 원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한정희는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많이 배우셨나 봐요. 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성실히 일하셨더군요. 작은 청소업체를 차릴 생각 있으세요? 한정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창업 자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왜? 저한테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진짜로. 한정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어나세요.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청소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드세요. 6개월 후 청소 용역 회사 새벽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희가 5명의 직원 앞에 섭니다. 모두 50대 이상.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은서가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정혜 씨한테 창업 자금 주셨다면서요? 왜요? 미란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은서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면 기회를 줘야지.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일을 부끄러워했었잖아요. 아니야. 넌 나를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미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야, 이제 넌 당당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엄마.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새벽, 한정희가 미래건설 건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한정희가 잠시 멈춰섭니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란도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지켜줬어. 그리고 이제 넌 스스로 당당하게 살 거야. 해가 완전히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하루가. 여러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는 깨끗한 공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업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